박사님 그 레이저의 빔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특히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레이저의 빔 퀄리티는 최고야. 뭐 이런저런 뭐 가우시안 빔은 안 좋은 거야. 뭐 플랫탑이 좋아.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빔 퀄리티를 어떻게 구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계에 와 보니까 가우시안 빔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예, 그 과학자들이 보통 만들 때 가우시안 빔을 만들기를 원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드가 우리가 원하는 게 TEM00 모드. 뭐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가우시안 빔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인텐시티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서 가운데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가우시안 빔 보통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일 잘 만드는데 요거는 만드는 게 그 아까 라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풀 미러가 있고 파샬 미러가 있고. 파셜 미러가 있고 근데 요 공진기에 따라서 가우시안 빔이 결정이 돼요. 공진기 네. 뭐에 따라서? 공진기에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똑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공진기 쉐입이죠. 요 거리라든지 요 L1 요거의 L2 뭐 그러든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거리를 뭐 L3라든지 그 다음에 요 공진기에서 여기가 이제 플랫한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거 약간 커베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플랫하게 써도 이렇게 일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라드가 있으면 이렇게 플랫 매를 하더라도 빔이 이런 식으로 꺾어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 쉐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렇게 아예 빔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고 2개 잘라지는 경우, 이렇게 4개가 잘라지는 경우, 그 TEM00, TEM1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가우시안 빔이 가장 좋은데 이대로 그대로 쓰면 아까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다 쐈는데 어떤 부분은 세게 쓰고 어떤 뭐 약간 그것 때문에 지금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인위적으로 레이저만 가지고는 TEM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세지고 여기는 세지고 여기는 안 세지고 이렇게 되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빔을 일단 만들어야지만 우리 그 다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우시안 빔 만들어 여기 보면 M2 이렇게 발전되면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MLA 렌즈라든지 이런 걸 써서 요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기만 강한 게 아니라 요걸 그 미러를 이용해가지고 일정한 요막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빔을 옵틱스를 통해서 만지는 거예요. MLA 한디피스나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진짜로는 가우시안 빔을 만들어야지만 아까 TEM처럼 가우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커베처라든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강하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건 얼라이먼트라든지 옵틱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부분이 펌핑 소스나 이런 광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광학기에 의해서 가우시안 빔이 만들어지고 반드시 가우시안 빔을 만들어야지 MLA 렌즈가 여러 개 멀티 렌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라주는 거죠. 가면서 이렇게 해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멀티 렌즈. 근데 제가 질문 드려야 할 거는 그럼 프랙셔널 빔 레이저 말고요. 네. 컨벤셔널로 우리 얘는 Q스위치 그냥 뭐 다이아미터 한 8mm 스팟 사이즈 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할 때 플랫탑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빔 중에. 근데 그 플랫탑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키워요. 가우시안 빔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어파처로 집어넣어줘요. 이걸 버리는 거죠, 중간에. 그 빔을 이제 가운데 너무나 강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퍼쳐가지고 그럴듯하게 평행하게 만들죠. 그럴듯하게 예. 뭉개는 거죠. 사실은. 뭉개죠. 넓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 홀 같은 걸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한국말. 그러니까 평균값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넓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막 너무 강하고 뭐 이상한 애들 좀 다 버리고 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애들만 쏙. 이런 빔에서 이만큼 잘라내는 거죠. 네네. 이만큼 이렇게 어파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 아이의 본질은 가우시안 빔을 만든 다음에서야 그렇죠. 플랫탑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기본은 가우시안 빔이에요. 가우시안 빔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고 이 가우시안 빔을 넓게 하면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가우시안 빔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보통 가우시안 빔이 더 강하게 요 정도에서 만들죠. 네. 가우시안 빔은 이게 이거는
다른 디멘전에서 본 거고 네. 가운데서 보면 이게 아주 강한 빛이 굉장히 작아졌다가 네. 다시 커지는 거죠. 커지면 요 가운데 이게 넓게 이렇게 넓은 면으로 빔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처를 집어넣어주면 네. 사각형 플랫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꺾어주면 빔이 이제 기본이 가우시안이 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포커싱이 됐다가 디포커싱이 되는 저 상황에서 한번 어떤 곳에서 특정 면에서 에너지가 너무 포커싱 돼 있거나 이런 것을 다 쳐내고 균일한 부분만 이렇게 걷어내는 네네네. 그것을 플랫탑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 의사들이 좋아한다. 네네. 그렇지만 가우시안 빔이 기본이다. 빔 퀄리티에 대한 말씀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소개를 한번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펄스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네. 레이저 공학적인 측면에서. 네, 그 펄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펄스 폭이잖아요. 네네. 펄스 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QSH 엔디어그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QSH 엔디어그 요 그림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이제 컨티뉴스 웨이브는 CW 웨이브, 컨티뉴스 웨이브 파장은 물을 이렇게 펌핑을 해요. 이렇게 용기 속에 도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한쪽에 계속 새 나가요. 네. 새 나가면 이 물줄기가 좀 약하잖아요. 뭐 물발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뚫려 나가니까. 근데 QSH 레이저의 기본은 딱 닫아요. 닫아놓고 펌핑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요새는 포켓셋이라는 그 옵틱스를 집어넣지만 옛날에는 그냥 메커니컬리 막았어요. 문이죠? 셔터. 네, 셔터로 딱 막고 있어. 그러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이렇게 뭐 조금 빠지는 건 네.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빠지고 어퍼랩에서 230 마이크로니까 뭐 한 1 마이크로는 거의 안 빠져나가요. 2 마이크로 거의 이렇게 한 100 마이크로쯤 모으고 있다가 한쪽을 트는 거죠. 이걸 없애는 거죠. 그럼 쫙.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펌핑이 되고 레이저가 돼서 빡 나가는 거고, 그리고 닫아주고. 요새는 이거를 온오프 스위치가 딱 돼 있어가지고요. 폴라리제이션을 꼭 반드시 폴라리제이션을 시키고, 폴라리제이션 가지고 온오프 스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예전에는 이게 미케니컬하게 정말 셔터가 있었는데, 예, 셔터를 했어요. 예, 정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편광 효과를 이용해서 폴라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어떨 때만 딱 나가고 어떨 때는 막아주고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제가 공부할 때 네. 80년대 초반에요. 그때 제가 처음에 레이저를 만드는 게 81년도에 질소 레이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이 레이저 만들고 할 때 큐스위치를 해봤어요. 그때는 초핑을 했어요, 이걸. 메커니컬 초핑. 메커니컬로 이렇게 딱 막고 있다가 딱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큐스위치가 됐어요. 진짜 잘 돼요. 근데 현재는 편광을 하기 때문에 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군요. 예, 효율이 실제 편광은 50%는 버려야 하기 때문에 편광빛이 나와서 그래서 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그때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지금 효율적이고 컨트롤하고 하니까 가능한데. 그러면 박사님 피코도 편광을 이용해서 하시나요? 피코 세컨드를 만들 때는? 아니, 그건 또 딴 얘기예요. 그건 편광을 못 해요. 네. 그거 피코세컨 펄스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코세컨 펄스폭에서 셀프 큐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네. 패시브 큐 스위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네. 근데 피코세컨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패시브로 지가 싹 열리게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열리게 만들. 얼만큼은 조금만 피코펄스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이게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요렇게 여기 레벨이 떨어지면 다시 닫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레벨 팍 나오다 쓰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패시브 큐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체적으로 큐 스위치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펄스폭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코세컨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라드가 있고 펌핑을 하잖아요. 네. 펌핑을 하고 이렇게 공진기를 잡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패시브 큐 스위치를 써가지고 툭 튀어나오는데 네. 튀어나오는 거 역시 여기도 공진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에서 이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요 길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1나노세칸이면 한 30cm 정도 가는 거리잖아요. 피커세 말하자면 우리가 500피코면 500피코면 15cm 요 길이가 15cm 안으로 줄어들어요. 500피코 가지고. 그런데 15cm, 500피코 한 번만 왕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왕복해야 되니까 더 줄여야 돼. 15cm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이게 더 5mm, 10mm. 요 길이, 요 공진의 길이에 의해서 펄스폭이 결정이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의해서. 피코세컨, 그러니까 Q스위치 엔디아그레이저는 그런 대로 요 Q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거만 가지고 워낙 이게 뭐 15나노세칸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1나노세칸 30cm니까 15나노세칸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30하면 450, 뭐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네네. 토탈 긴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동진기 수 내에서, 있죠. 네, 동진기 내에서는 뭐 이 길이 가지고는 크게 저기 안 하는데 이게서 200피코세칸, 쉽게 해서 100피코세칸. 그 세칸 그러면 이게 1나노세칸, 이게 100피코세칸 0.1나노세칸이잖아요. 네. 그러면 3cm밖에 안 돼요. 네. 3cm 해가지고는 한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빛이 안 나오니까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채널이라고 그래서 패시브 큐 스위치를 쓰지만은 이거를 패시브 큐 스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줘야 돼요. 공진기를. 그게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빛이 못 나와요. 많은 빛이 못 나오니까 여기다 앰플리파이어를 여러 개 달죠. 앰플리파이어는 이게 말하자면 200피코세칸 들어가면 이게 앰플리파이어는 다시 말해서 익사이트가 막 전자들이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익사이트로 올라가 서 있잖아요. 네.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면 싱글 패스 앰플리파이어라고, 싱글 패스 스티뮬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딱 지나가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이게 앰플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200피코세칸 들어가면 한 번 딱 지나가 200피코세칸 펄스만 탁 나오죠.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가 워낙 이게 공진기가 작으니까 이 자체에서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여러 개 집어넣어야 돼요. 피코세칸이 그래서 커져요. 얘 패시브 키 스위치는 아까 이 패시브 키 스위치하고 공진기를 작게 말해서 피코세칸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앰플리파이어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2개 하고 3개 하고 그냥 앰플리파이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프레시 램프 집어넣어서 팡 때려야 되잖아요. 얘가 나오는 걸 맞춰서 때려줘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또 맞추다 보니까 또 회로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자꾸 레저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펄스폭을 정하는 거는 아까 Q스위치 그렇게 조금만 열어주는 경우지만 피코세칸은 구조 자체로 셀프 Q스위치하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Q스위치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케니컬하게 셔터 방식으로 이렇게 예전에 하시다가 폴라리제이션 편광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열렸다 닫혔다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1나노세컨드에 30cm 정도 가니까 10나노세컨드면 예를 들면 300cm죠? 3m. 그죠? 네. 네. 3m 정도의 공간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시간이. 우리 소위 스파쇼 템퍼럴한 코이어런스한 빛을 내보내는 데까지 그 공간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피코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진기도 굉장히 작아요. 네, 작고 이 셔터도 그냥 일반적인 Q 스위치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셀프 Q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그런 걸 이용하고 그렇게 짧다 보니까 앰플리파이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거쳐서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이죠. 높은 파워를 내고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앰플리파이어가 증폭은 건 하지만 피코세컨드 레이저에서의 결맞춤은 어디서 합니까? 결맞춤은 여기서 되는 거죠. 요 짧은 순간에? 요 짧은 되고 그 결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모드락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모드락은 또 이렇게 결 맞춤을 틀어가지고 결 맞춤을 틀어가지고 그 나오는 피크만 잡아주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도 이제 빛이 나와가지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되니까 여기서도 처음에 결이 맞춰진 게 크게 맞춰지고 앰플리파이어도 똑같은 결이 맞춰지죠. 그렇게 맞춰지는데 모드락은 또 다른 얘기예요. 모드를 락 해가지고 결 맞춤을 찌그러뜨려요.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하는 거, 그거를 픽업하는 게. 모드락은 피커 진짜 10피코, 20피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펜터세카까지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피커, 펜터, 나노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